자, 7번째. 오늘 경우의 수를 3타임 떼서 방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2타임을 했거든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이거 경우의 수 배웠던 거 기억나? 네. 거짓말. 배웠던 것만 기억나는 거야? 네. 내용도 다 기억나 그럼? 아니요. 내용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내용하고 앞단은 똑같고 뒤에도 거의 뭐 비슷하긴 한데 표현이 조금 더 이제 다채로워집니다. 일단은 경우의 수가 무엇인지 우리가 대부분 알 거고, 맞지? 어떤 뭔가를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의 수, 이제 경우의 수지, 방법의 수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제일 처음에 바로 합의법칙이라는 게 나왔는데 합의법칙은 뭐였었냐면 우리가 여기 썼어. 사건 A, B라고 했을 때 A 또는 B. 사건 A가 일어나거나 또는 B가 일어난다. 그럼 A가 일어나는 경우랑 B가 일어나는 경우를 통 합쳐서 몇 가지 경우니라고 물어보는 거니까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 그럼 요거의 경우의 수랑 요거의 경우의 수를 더해준다. 이게 이제 합의법칙에 대한 얘기고.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조금 더 중학교 때랑 다르게 좀 디테일하게 들어갈 건 이거지. 예를 들어서 1부터 30까지가 있어. 1부터 30까지 이제 집합처럼 생각해봐. 이게 전체 집합의 원소라고 생각을 하시면요. 자, A라는 사건이 2의 배수라고 해보자.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을 5의 배수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A의 경우의 수,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1부터 30까지 2의 배수는 15개가 있지. 15. 그 다음에 사건 B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는 5, 6개가 있겠네요. 맞지? 그러면 2의 배수 또는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의 경우의 수라고 하면 이 둘을 더하면 답이 될까? 안 되는 이유는? 겹치는 게 있다. 그래? 그럼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집합을 연결했을 때 얘를 집합 A, 그렇다면 얘는 A의 원소의 개수,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거고, 얘를 집합 B라고 하면 얘는 B의 원소의 개수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가 지금 또는 A 또는 B를 구한다는 건 결국엔 뭐였지? 내가 조건제 집합 그래서 잘 기억하라고 했었지. 우리가 A 또는 B라고 하면 이렇게 썼었죠. 합집합에 대한 얘기. 이걸 구하는 거랑 같아요. 그럼 우리 이거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집합에서 달달 외웠던 거지. 많이 썼던 거. 요게 진짜 합의 법칙이야. 중학교 때는 이 부분을 많이 삭제했죠. 겹치는 경우를 아예 안 만들었어. 그냥 더하기. 그냥 경우의 수를 더하기만 할 수 있게. 근데 어려운 경우는 이게 끼는 경우가 종종 나왔었어. 한두 가지 경우로. 근데 지금 이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걸 계속해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겹치는 경우가 있나 없나. 그래서 지금의 경우도 A가 15, B가 6, 그러면 여기는 2와 5의 공배수가 나올 거니까 10여 배수 3가지가 있겠지. 그러면 우리가 찾는 경우의 수는 18가지 이렇게 답을 낼 수 있는 거겠지. 경우의 수, 집합의 원수의 개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 경우의 수랑 나중에 확률 같은 경우는 확률 요 표는 결국에는 집합 공식 거의 다 들어가요. 집합 공식 6번 이런 것들도 다 똑같이 들어갑니다. 차집합도 마찬가지고 거의. 그래서 합의 법칙은 우리가 결국에는 합집합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세듯이 세면 돼. 알겠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자, 그러면 고배 법칙은 밑에 나오는 이제 고배 법칙은 뭐냐? 고배 법칙은 두 사건의 경우의 수를 곱하는 경우인데, 그럼 언제 곱하는 경우냐? 요런 거지. 사건 A이고 B. A가 일어나는 것과 동시에 B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야. 예를 들면 주사위와 동전을 동시에 던졌을 때 나타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주사위 하나를 던지면 나타날 수 있는 경우 수가 몇 가지? 주사위 1, 2, 3, 4, 5, 6. 왜 이래? 동전은 앞, 뒤 이렇게 되겠지. 그럼 동시에 던졌어. 그럼 나오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12가지. 어떻게 하는 거지? 동전 앞면일 때 1, 2, 3, 4, 5, 6. 동전이 뒷면일 때 1, 2, 3, 4, 5, 6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다 합쳤더니 12가지. 두 뭐 하는 거야? 곱하는 거. 동시에 일어난다. 동시에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경우의 수를 곱한다. 이런 얘기겠지. 알겠지? 단순히 이거야. 맨날 이런 이론입니다. 이런 이론으로 곱해진다라는 거. 이게 기본적인 경우에서 합과 곱에 대한 이야기였고. 자, 이게 중학교 때 배운 그대로라고요. 이게 중학교 때 배운 그대로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요거 하나 더 배운 거예요. 요거 하나 더. 요거 순열이라고 해서 이제 기호를 하나 배우게 되겠죠. 기호를 하나 배울 건데 이제 P라는 기호입니다. P. 순열. 순열은 뭐 굳이 따지자면 약간 줄임말이라고 볼 수도 있는 단어인데, 순열은 순서 있게, 즉 순서를 주어서 나열을 하자, 뭐 이런 얘기가 이제 순열이야. 순서가 필요하다는 얘기지. 순서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내가 A, B, C라는 세 문자를 두고 A, B, C 이렇게 쓴 거랑 A, C, B 이렇게 쓴 거를 같지 않은 경우로 보는 게 순열입니다. 다른 경우로 보는 거.
뭐가 다른지 알겠어? 노인 순서가 다르지. 이제 노인 수가 달라. 이게 순열이야. 이렇게 이걸 다르게 보는 게 순열. 근데 뒤에 가면 A, B, C나 A, C, B나 B, A, C나 B, C, A나 C, A, B나 C, B, A는 이거 전부 다 같은 경우로 보는 게 바로 조합이에요. 뒤에 가서 배우는 조합. 요 차이야. 순서가 있는 거. 즉 순서를 고려한다. 순서가 바뀌면 다른 경우다. 순서가 바뀌어도 같은 경우다. 순열과 조합의 차이는 이거 하나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순서 있게 나열한 걸 우리가 순열이라고 해서 순열은 우리가 기호로 P를 씁니다. P. 이거 철자 맞는지 모르겠는데, 몰라 쓰기 시작했는데, permutation P 이렇게 돼 있네. 있어. 맞네. 써있지 옆에. 자, 요거 P. 외우라고 질문하진 않겠지? 단어인데 나도 모르죠. 순열이라는 단어가 이렇대요. 그래서 P를 갖다가 기호로 써가지고 이렇게 써. 앞에 작은 첨자, 그 다음 P, 뒤에 작은 첨자 R 이렇게 써. 이 NPR 보통 이렇게 많이 읽고요.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선택해라고 하죠. R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 일렬로 나열이라는 말을 조금 이제 일반화를 시켜서 쓰면 순서 있게 나열한다 이렇게 합니다. 선택해서 순서 있게 나열한 것 이렇게 요거에 대한 경우의 수를 NPR 이렇게 얘기해. 자, 예를 들어서 3P2 이렇게 하면 뭐냐면 3개 중에 2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ABC라고 이렇게 ABC 3개가 있어. 이 중에 2개를 뽑아. 그리고 나열을 해. 그럼 일단 2개를 뽑아보자. 2개를 뽑아. AB를 뽑을 수도 있고 BC를 뽑을 수도 있고 AC를 뽑을 수도 있겠지. 맞지? 일단 다 써볼 거야. AB를 뽑았으면 AB를 쓰든지 BA를 쓰든지 다른 경우라고 했죠.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A와 C를 선택해서 AC가 될 수도 있고 CA가 될 수도 있어. BC를 뽑게 되면 BC라고 쓸 수도 있고 CA라고 쓸 수도 있어. 이렇게 되니까 경우수가 몇 가지가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겠지. 3P는 6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거 중학교 때 어떻게 배웠냐? 중학교 때 이렇게 배우는 거지. 셋 중에 둘을 뽑아. 일렬로 줄 세운다라고 하면 2자리 만들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 몇 개냐? A, B, C 셋 중에 하나.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몇 개냐? 둘 중에 하나. 곱하면 끝. 이게 답이었었죠. 맞아? 지금도 이렇게 풀 거야. 우리 지금도 이렇게 풀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풀 거고 실제로 내가 이제 나중에 확통 수업까지 가게 되면 이 P라는 거는 생각보다 이렇게 잘 안 써요. 생각보다 이렇게 잘 안 쓰고 뒤에 가서 조합. 이 C는 생각보다 자주 씁니다. 이 P는 그냥 경우의 수를 직접 구하는 케이스가 돼. 뭐냐면 이 P도 나중에는 C를 이용해서 계산을 할 거예요. C를 이용해서 P를 계산하게 되니까 요거 내가 조합 가서 다시 알려드릴 거예요. 얘네 둘 사이의 관계. 그래서 일단 P는 요런 의미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돼요. 요런 의미. 셋 중에 둘을 뽑아. 그래서 계산법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얘기야. 5P3 이렇게 되면 5부터 3개 곱하시면 돼요. 5, 4, 3 3까지가 아니라 5부터 3개야 이렇게. 그래서 5P4라고 하면은 5, 4, 3, 2 4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럼 5P5라고 하면 이건 뭐겠어? 5, 4, 3, 2, 1인데 5P는 이렇게 안 씁니다. 5, 4, 3, 1 5부터 끝까지 자연수 끝까지 다 곱한 건 우리가 5 느낌표 빡 팩토리얼 이렇게 계승이라고 하고 이거를 우리가 이제 팩토리얼 이렇게 하는데 보통 5팩 이렇게 짧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많이 읽어줄 거고 그래서 이 팩토리얼의 의미도 일단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건 나중에 식 증명하거나 이런 거 할 때는 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MPR의 기본적인 계산법은 이거다라는 거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순열이라고 하는데 왜 식이 이렇게 나오는지는 여기서 방금 설명했던 내용과 같아요. 그래서 뒤에 가면 내가 다시 문제 풀면서 또 얘기를 해드릴게. 자, 그래서 아까 좀 전에 MPR을 예를 들어서 5P3 같은 경우를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라고 했던 것처럼 이제 NPR을 N부터 곱할 거야. R개를. 그래서 N 그 다음 자연수 그 다음 자연수 이렇게 계속 곱해지는데 그럼 마지막 R번째 자연수는 뭐가 되냐면 N-R 플러스 이렇게 되거든요. 요거는 계산상 그렇게 됩니다. 알겠죠? 지금 보면은 두 번째 수가 1 빼지? 맞지? 곱해진 세 번째 수에서 2를 빼고 있지? 맞니? 곱해진 R번째 수에서는 10번째면 9를 뺄 거 아니야? 맞지? R번째면 R-1을 뺄 거야 N에서. 그래서 요거 가로 풀면 요 식이 돼요. 알겠지? 그래서 요건데 이거는 이렇게 문자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문자로 외울 필요는 없고 이 얘기는 이거야. 아까 얘기했던 대로 5부터 3개 곱해라 이거랑 같은 의미야. 알겠지? 그래서 일단 내가 책에 나와 있으니까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나도
이게 할 일이니까. 자, 요게 우리가 계산할 때 쓰는 식입니다. 계산할 때. 그러니까 문자로 외울 필요는 없겠지. 알겠지? 이건 문자로 외울 필요 없고요. 문자로 요것만 외웁시다. 뭐냐면 MPR을 이거를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우리가 식을 좀 나열하게 된다고 하면 자 n팩 이렇게 하면은 n팩이라는 건 n부터 n-1을 쭉 해서 마지막 2 곱하기 1까지 다 곱하는 거라고 했지. n팩이 그런 의미야. 근데 npr을 쓰려면 이게 지금 연속된 자연수인데 이 뒷부분은 없어야 될 거 아니야. 뒷부분 날려야 된다고. 그럼 이 뒷부분은 뭐냐면 요거 바로 요거보다 1 작은 자연수라면 뒤에 이제 n-r이 오겠죠. 5에서 1 뺀 거. 그리고 뒤에는 n-r 빼기 이렇게 이제 계속 가서 마지막에 이제 2 곱하기 1 이만큼이 여기 붙으면 얘가 되는 거잖아. 맞지? 근데 우리는 여기서 얘를 날려야 되거든. 그럼 여기서 밑에 나눠주자고. 뭐를 n-r부터 2 곱하기 1까지를 나눠버리면 이 뒤로 쭉쭉 나머지고 얘만 남겠지. 됐죠? 그래서 이건 n-r 이하 쭉 다 곱한 거니까 여기 n-r 팩토리얼 이렇게 붙겠죠. 요게 이제 식인데 요거는 언제 쓰냐면 계산할 때 이거를 쓰진 않습니다. 계산할 때 이렇게 계산하지 않고요. 계산할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걸로 계산하시고 요 밑에 식은 언제 많이 쓰냐면 무언가의 등식을 증명할 때 많이 쓸 거야. 증명 같은 거. 등식 증명 같은 거 할 때. 알겠지? 그래서 얘는 그냥 외우셔야 돼요. 식은 외워놓고 계산은 계속 요걸로만 하시면 돼요. 알겠지?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이제 퍼뮤테이션 순열의 성질을 보자면 일단 NP1은 n으로부터 하나 곱하는 거니까 n 그대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NPn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n팩 끝까지 다 곱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것도 뭐 있죠. NP0이네요. NP0는 얼마일까? n개 중에 한 명을 뽑지 않는다 그러면 한 가지 방법이 있는 거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뭔 얘기예요? 안 뽑는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알겠지? 선택하지 않는다 이런 한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0팩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 0팩에 대한 정의는 왜 이게 1이라고 나오는데 0 이하 자연수가 없는데 왜 1이냐 이거는 계산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돼야만 해. 그래야 이 모든 식이 맞아서 얘에서 나오는 건데 여기다가 n이라고 쓰면 여기도 n이겠지. 그래서 n-n 팩에 위에 n팩 이렇게 될 거거든. npn이라는 게. 그럼 여기가 지금 실제로 0팩분의 n팩인데 분모가 0이 될 수 없잖아. 그래서 여기를 1로 놔야 이게 이제 n팩이 이렇게 딱 떨어질 수 있으니까 얘는 1로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건 약속입니다. 약속이니까 계산상 그렇게 돼가 아니라 그냥 약속이야. 이거는 이대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옆에 얘기는 니네가 직접 풀어보도록 하시고 저는 뒤에 유형 문제로 넘어갈 겁니다. 유형 문제로 넘어가서 유형을 하나하나 좀 보면서 문제를 풀어드릴 테니까 다시 잘 보시고 교과서 문제는 RPM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 문제 풀 때는 조금 자신 있게 풀어주시고 RPM 하면서 연습 좀 많이 하시고요. 첫 번째 형부터 갑시다. 합의 법칙 753 문제 바로 보시면서 이건 중학교 수준이야. 여기는 문제 엄청 퍼스나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졌습니다. 나온 눈의 수의 합이 4의 배수가 되는 경우. 자, 그럼 일단 항상 먼저 생각해. 두 눈의 합인데 두 눈의 합은 최소 얼마야? 최소 주사위 2개 던졌는데 제일 작은 눈 2개는 1이잖아. 1 더하기 1은 2니까 여기 최소 2야. 그럼 제일 큰 게 6, 6이야. 그럼 둘이 더해서 제일 클수가 12가 되겠지. 근데 우리가 문제에서 두 눈의 합이 4의 배수가 되고 싶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4의 배수는 4하고 8하고 12 이 세 가지만 계산하면 되겠지. 4일 경우, 8일 경우, 10일 경우 이 세 가지만 찾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눈의 합이 4인 경우 직접 찾는 거예요. 없습니다. 1 더하기 3이 있고 2 더하기 2가 있고 3 더하기 1이 있겠지. 세 가지가 나타나죠. 이거밖에 없어요. 그다음 두 눈의 합이 8이 되는 경우는 1, 7은 안 되고 2, 6부터 되죠. 2, 6, 3, 5, 4, 4, 5, 3, 6, 2 이렇게 5가지가 나타나게 돼요. 그 다음 두 눈의 합이 12인 경우는 6 더하기 6밖에 없겠죠. 그래서 4의 배수라는 건 4 또는 8 또는 10이니까 여기 경우에서 3, 5, 1을 더해서 정답은 9가 되겠죠. 경우의 수는 숫자로 딱 쓰면 돼요. 그냥 9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거는 직접 세서 더해주시면 되는 거니까 어려운 내용은 아닐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2번에서는 방정식과 부등식 이거는 우리가 이제 조금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식들을. 자, 넘어갈게요. 자, 757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의미 아닌 정수라고 하면 항상 기억하자.
음이 아닌 정수는 0과 자연수 0을 포함해서 자연수들을 얘기하는 거야. 0하고 자연수 이렇게. 자, x, y, z의 개수를 구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대입해서 풀어나가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얘도 이제 약간 노력형 문제가 되겠지. 노력형, 뭐 속된 말로 노가다 문제가 되는 건데 그렇게 막 되게 엄청난 노가다는 아니고 그럼 여기다가 하나를 대입하고 나머지 두 개로 계산을 하는 이런 느낌인데 어디다가 제일 먼저 대입하는 게 좋냐면 개수가 큰 거 에다가 정수 하나를 먼저 대입한 다음 나머지 문자를 계산하세요. 즉 그래서 지금 y의 개수가 5로 제일 크니까 y에 여기서부터 대입하면 되겠지. 0부터 y가 0일 때 라고 생각하시면 그럼 식이 남는 게 2x, y 0 넣으면 0이니까 뒤에 3y 3z죠. 3z는 16 이렇게 되겠지. 요걸 만족하는 자연수 x와 z 0 포함해서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하나 얘기를 또 해보자. 이거 그냥 또 막 대입하냐? 얘 사실 막 대입하는 건 맞는데 이 16이 짝수고 2 곱하기 뭐 하면 짝수 나오잖아. 그러면 니네가 생각하기를 여기도 무조건 짝수가 돼야 된다는 건 알고 있어야 되겠지? 왜냐면 짝수 더하기 짝수가 짝수잖아. 그러면 3 곱하기 z가 짝수가 되기 위해서는 z 자리에 뭐밖에 못 들어가? 짝수밖에 못 들어가요. 3, 홀수와 홀수를 곱하면 홀수밖에 안 나오거든. 맞지? 그래서 얘도 짝수, 얘도 짝수네. 그럼 여기도 짝수가 돼야 되겠구나. 그럼 z는 짝수구나라는 거 정도는 조금 파악하고 대입하면 편하다는 거지. 다 대입하지 말고. 그래서 답을 내보시면 z에다가 대입을 할게요. z가 정해지면 x죠. x가 결정이 될 건데 z가 0일 경우부터 생각하세요. 0도 짝수의 일환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아. 0이면 2, 8에 16이니까 8이 되겠지. 그다음 z가 1은 대입하지 말고 어차피 저거 무조건 부수 나올 거거든. 그럼 x가 그래서 z가 2 짝수만 타고 가는 거 이렇게. 얘가 6이니까 6이야. 미양하면 10이니까 x는 5 나오겠네. 그 다음은 4를 대입해볼 필요가 있어. 3, 4, 12 그럼 여기가 4가 돼야 되는 거니까 x는 2가 될 거고. 보면 알겠지만 여기 짝수를 하나 대입하다 보면 여기 3씩 떨어지지, 그치? 왜? 이 앞에 곱해진 게 3이라서 그래. 그렇습니다. 이런 규칙들이 있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이제 6이 되는 순간 여기는 3자가 돼서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 실제 계산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 안 나오지. 왜냐면 우리 찾는 게 음이 아닌 정수이기 때문에 x도 음수가 됐으면 안 되거든. 됐지? 여기까지. 그래서 y가 0일 때는 새싹 나와. 3개. 경우의 수가 3가지 나온다는 얘기고. 두 번째 y가 1인 경우. y가 1인 경우. y가 1이면 여기가 이제 5인 거니까 5 이항하시면 여기서 2x 플러스 3z였죠. 3z가 11이야. 5면. 그럼 이제 여기서는 이거지. 이번엔 여기에 짝수가 되면 안 되겠지. 짝짝 더하면 짝수인데 이거 홀수잖아. 맞지? 그럼 여기가 홀수여야 얘는 무조건 짝수고 얘가 홀수여야 된다. 그럼 z에도 홀수를 대입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z랑 x를 정하는데 z에 홀수만 대입할 수 있어. 예, z에다 1을 먼저 넣어가지 3이야. 그럼 8 돼야 돼. 4야. z에 3을 넣었어. 3, 3은 9야. 그럼 2 돼야 돼. 1이야. 더 이상 안 나오겠죠. 더 작아질 수는 없으니까. y가 2인 경우가 있고요. 1인 경우가 있고 이제 y가 2인 경우. 이렇게 안 나왔어요. y가 2면 저기 10이니까 2x 3g 10 2항은 6 이렇게 되겠지. 그럼 또 짝짝 아까랑 같은 경우지. 짝수밖에 못 대입하니까 z에는 또 0부터 대입하겠지. 0 여기 3, 6 여기다가 1 안 되고 2 넣으면 얘가 0. 더 이상 안 되겠죠. 0까지 가능해요. 0까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y가 3인 경우 그럼 2x 3g 얘가 15니까 이항하면 1이야. 될 수가 없지. 0 넣으면 3분의 1, 0 넣으면 2분의 1 안 되잖아. 맞지? 그래서 이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경우의 수를 셌더니 여기서 3개 여기서 2개 여기서 2개 그래서 우리가 찾는 순서상의 개수는 7개 이렇게 답이 되는 거지. 이게 지금 내가 설명하면서 하나하나 이렇게 쓰다 보니까 조금 걸린 것 같지만 니네가 보면 금방 나오는 거예요. 금방 더 계산이 나올 수 있어. 그 다음에 넘어가서 유형 3번 고백 법칙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자, 760번 바로 보세요. 바로 보시면 돼요. 자, 100의 자리 숫자는 소수인데 10의 자리 숫자는 3을 있다.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홀수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건 내가 옛날부터 많이 했던 질문인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숫자는 몇 개야? 셀 수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완전 있다. 몇 개? 10개. 숫자야. 이 글자를 얘기하는 거야. 글자. 0부터 9까지예요. 숫자는 0부터 9까지만 의미합니다. 알겠지? 그럼 우리가 무수히 많다는 건 숫자가 아니라 수예요. 수. 이런 거는 사실 문제에서는 좀 디테일하게 나와야 되는 상황이지. 그러면 100의 자리 숫자 0부터 9까지를 대입할 수 있는 이 자리에는 소수가 들어가 있고 10의 자리 숫자는 이렇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알겠지? 숫자는 0부터 9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 즉 이제 영어로 치면 얘가 알파벳 같은 거고 알파벳 몇 개 조합해서 만든 단어가 이제 우리가 만드는 수가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이제 의미를 좀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숫자라고 하면 10개 중에 하나겠구나, 10개 중에 하나를 의미하는 거고 뭐 이런 거 조금 의미상 보시면 좋고요. 자, 아무튼 자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가 있는데 100의 자리 숫자는 소수여야 돼.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수는 2, 3, 5, 7, 4개밖에 없지. 숫자 중에서 소수인 거니까 4개밖에 없는 거예요. 숫자 중에서 소수인 거. 근데 10의 자리 숫자는 3의 배수다 라고 해서 10의 자리 숫자는 3의 배수니까 369겠죠. 10의 자리 숫자에는 369밖에 못 들어가고 그 다음에 홀수가 되고 싶다라고 했어요. 홀수. 그럼 홀수가 되려면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홀수의 조건은 맨 끝자리가 홀수여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될 수 있겠지. 그러면 100의 자리를 채울 수 있는 방법 4가지. 4가지. 그 다음에 10의 자리를 채울 수 있는 방법 3가지. 그 다음 1의 자리를 채울 수 있는 방법이 5가지.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5 이렇게 되겠지. 다 곱하면 60까지. 이렇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의 개수가 나타난다. 어려운 거 아니죠? 여기 이제 거의 기본적인 이거는 중학교 내용하고 똑같아요. 자, 유형 3번 약수의 개수. 이거는 중학교 1학년 내용까지 내려가지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죠 이거. 소인수분해 배울 때 약수의 개수. 맞지? 이거 몇 내겠죠? 자, 해볼게. 36. 소인수분해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제곱. 일단 우리가 36의 약수를 써볼까? 36의 약수라는 건 1, 2, 3, 4, 6, 9, 12, 18, 36 이렇게 있겠지. 둘, 넷, 다섯, 여섯, 9개 있지. 이 약수가 9개라는 걸 소인수분해 중에서 바로 갈 수 있냐? 얘 바로 갈 수 있었죠. 어떻게 되는 거 썼냐면 지수. 소인수분해했을 때 이 지수에 1 더한 거. 1 더해서 곱하면. 그래서 2 더하기 1, 2 더하기 1 곱하면 약수의 개수 나오죠. 이게 이제 공식 같은 거였어서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약수의 개수. 여기 알파 소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면 알파 더하기 1, 베타 더하기 1, 감마 더하기 1 다 곱하면 약수의 개수. 그렇지? 원리는 2의 제곱이라는 건데 1하고 2하고 2의 제곱이 2의 제곱의 약수고 3의 제곱이라는 것도 1하고 3하고 3의 제곱 약수고 이렇게 곱하면 예, 이렇게 곱하면 예, 이렇게 곱하면 5, 이렇게 곱하면 2, 이렇게 곱하면 6, 이렇게 곱해서 18, 4의 1은 4, 4, 3, 12, 4, 9, 36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지는 거라고. 알겠지? 그래서 여기 3개와 여기 3개 하나씩 대응시키는 방법 9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9개 나온 거야 약수의 개수. 자, 공식 기억하시고요. 이 밑에 거 약수의 총합. 이 문제는 사실 지금은 저거에 대해서는 크게 좀 호응이 없을 거예요. 문제에서. 근데 이게 수원 가면 엄청 쓰입니다. 엄청 나옵니다. 수원에서 뭘 배웠냐면 지금 이거 보면 1, P, P제곱, P세제곱 이렇게 돼 있지. 맞지? 그럼 내가 지금 너희한테 야 더해봐. 1, 2,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세제곱, 2의 4제곱, 2의 6제곱 2의 10제곱까지 다 더해봐. 이거 다 더하면 더할 수 있어? 왜 없어? 있지. 몇 개는 된다. 다 더하면 돼요. 그죠? 더하면 되는데 이걸 한 방에 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 그게 수원에서 나오는 거지. 수원 수열편 가면 수열의 총합이라는 걸 배웁니다. 그때 이제 요걸 구하는 공식 같은 걸 배워. 그때 저걸 물어보는 경우가 좀 많아. 지금은 이걸 물어보더라도 여기가 크게 많지 않게 나올 겁니다. 한 3, 4개? 그러면 우리가 이거는 굳이 외우지 않아도 되긴 되거든. 그냥 계산하면 되거든. 약수 답에서 되게 계산하시라고. 알겠지? 근데 이걸 알면은 계산이 좀 쉬운 건 뭐냐면 좀 전에 내가 36의 약수를 보시면 이렇게 1하고 2하고 2의 제곱 그 다음에 1하고 3하고 3의 제곱 각 소인수 분해된 얘네들의 약수를 쭉 쓴 다음에 이렇게 연결한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약수가 하나씩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잘 봐. 얘네를 싹 다 더해서 1하고 2하고 2의 제곱이랑 얘네를 싹 다 더해가지고 1하고 3하고 3의 제곱 이렇게 더한 상태에서 이거를 이렇게 곱해버리면 이걸 실제 우리가 계산한다라고 하자면 분배라는 걸 할 텐데 1을 분배하면 결국 얘 곱하기 얘 곱하기 아까 이렇게 곱하기 나오겠지. 그 다음 마찬가지로 2를 분배하면 얘를 이렇게 곱하기 나올 거고 얘를 분배하면 얘를 이렇게 곱하기 다 나오겠지. 그걸 다 더한다는 얘기니까 약수의 총합이 나온다 이런 얘기지. 약수가 다 더한 게 나온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요거 공식으로 기억을 해두시되 밑에 거보다 사실 위에 거 약수의 개수를 조금 더 집중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64번은 두 개가 다 나왔으니까 둘 다 해볼 건데 이거는 사실 한 초등학교 5학년한테도 내도 맞추겠지. 약수가 없지 않은 애들한테 내면 그냥 나오는 쉬운 문제. 왜냐면 48이라는 숫자가 너무 작기 때문에 해봅시다. 약수의 개수. 자 일단 48. 지금 문제 원하는 뜻대로 가자면 소유수분해를 해주시는 게 맞고요. 2의 제곱 곱하기 3이라는 소유수분해가 될 거고 바로 의미대로 할게요. 그래서 약수의 개수 x를 보여주면 지수 플러스 5. 여기는 1이 생략된 거니까 지수 플러스 1 곱하시면 약수의 개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약수의 총합을 구할 때는 요 2의 4제곱이라는 녀석의 약수 1부터 2의 4제곱까지 이렇게 가주시고요. 그 다음에 3이라고 하면 1부터 3까지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다 곱해버립니다. 각각을 더한 뒤 곱한다 이런 뜻이야. 요걸 계산하시면 되는 건데 요거는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직접 더할 수 있게 요 정도 개수가 요 정도까지밖에 안 나올 거니까 더하시면 돼요. 그래서 한 5개야? 31이네. 요거랑 곱하기 4 이렇게 되겠지. 답은 124. y가 124 이렇게 나오겠지. 답은 134가 되겠습니다. 이게 유형 4번이니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5번째 유형 수형도 이렇게 되면 수형도 다른 말로 트리. 아까 뭐냐면 아까 내가 이런 거 해본 적 있지. 앞면 나올 때 1 나오고 2 나오고 3 나오고 4 나오고 5 나오고 이런 거 있지. 앞에 뭐 뒤에서 뭐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 요렇게 연결한 그림을 수형도라고 합니다. 수형도 나뭇가지 치기 하는 것 같은 거. 그래서 그걸로 이제 요거 보시면 중복되거나 빠진 건 없이 직접 세란 얘기지. 수형도는 세는 문제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지. 문제에서 너네한테 수형도로 풀어라라고 주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럼 니네가 이거를 수형도로 풀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뭔가 공식으로 해서 풀어야 되는지 그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렇지? 근데 뭐 사실 구분 안 하고 수형도 그리시면 돼요. 근데 그리다가 좀 많아진다 싶으면 아닌가 보다 그러면 식을 좀 찾아볼까 이렇게 좀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어보셔야 문제를 풀 수 있고. 자 수형들을 그리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 문제 자리에와 되게 뻔한 문제인데 이거 형태만 계속 바꿔요. A, B, C, D 네 사람이 책을 한 권씩 갖고 와서 바꿔 읽는데 자기 자신이 가져온 책은 읽지 않는다. 즉 책 바꿔 읽는 경우의 수를 얘기해. 자 이거 어떤 문제로 바뀔 거냐면 문제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야. 예를 들어서 4명이 비가 오는 날 우산을 들고 와. 냈다 우산을 들고 왔는데 집에 갈 때 다 남의 우산 들고 가는 경우. 남의 우산을 가져간다. 같은 패턴이지? 그 다음 또 뭐가 있는 자물쇠 문제라고 돼요. 이거는 대표적으로 자물쇠가 사실 제일 흔한 문제였는데 4개의 자물쇠와 4개의 열쇠가 있어. 그래서 임의대로 열쇠를 막 꼽았더니 모두 열리지 않는다. 자기 자신이 아니란 얘기죠. 열쇠가 제 짝이 아니란 얘기겠지. 여기서 이런 얘기. 또는 이제 뭐 자리 문제기도 해. 자리 문제. 자기 자리가 있어. 책상에 자기 자리가 있는데 얘네들이 나갔다 들어와서 앉는데 모두 남의 자리에 앉는 경우. 다 똑같은 얘기죠 지금. 다 같은 얘기야. 다 같은 패턴으로 이런 얘기들이니까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자 보세요. 내가 A, B, C, D 이렇게 놓고 A가 가져온 책을 소문자 A, B 걸 B, C 걸 C, D 걸 D 이렇게 써볼게. 이게 이제 자기 자신의 책들이야. 자기 자신의 책들. 그럼 이제 A, B, C, D가 책을 한번 읽어볼 건데 A가 자기 자신의 책을 읽지 않아야 되니까 A가 읽을 수 있는 책은 B 아니면 C 아니면 D잖아. 하나를 정해볼게요. 내가 B로 정해볼까요? B로 정해봤어. 그럼 남은 책이 A, C, D인데 그럼 B가 읽을 수 있는 책은 A, C, D 중에서 A도 가능하고 C도 가능하고 D도 가능하지. 자기 책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얘가 B 읽고 얘가 A 읽었을 때 남은 책이 C, D인데 C, D 이렇게 읽을 수는 없지. 자기 자신 책 읽으면 안 되니까 얘는 반드시 C가 아닌 D를 읽고 얘가 C를 읽어야지만 다 남의 책이 됐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가 B이고 얘가 C이면 남은 책이 A와 D인데 여기가 A고 여기가 D면 D가 자기 책 걸려서 안 돼. 그래서 반드시 여기가 D, 여기가 A가 될 수밖에 없어.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BD면은 남은 책이 AC인데 AC는 괜찮은데 CA는 안 되겠지.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A와 C가 이렇게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A가 B를 읽게 되면 서로 남의 책을 읽는 방법은 세 가지야. 그럼 여기서 바꿔서 A가 C를 읽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건데 여기서 BC 위치만 바꿔서 생각하면 되거든요. 맞지? BC 위치만 바꾸면 똑같이 세 가지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래도 의심스러우니까 한번 그려볼게. A가 만약에 C를 읽었어. 그러면 B가 읽을 수 있는 책이 A, B, D인데 B는 못 읽으니까 A랑 D밖에 안 나와. 경우가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세 개가 두 개가 됐잖아. 맞지? 괜찮아요. 뒤에서 갈릴 겁니다. 결론은 세 개가 나와. 자, 봐봐. AC가 남아. AC를 읽었으니까 이제 뒤에 BD 남아 안 돼. BD. BD는 안 되지. 여기 D 걸리면 안 돼. 마지막에 D가 안 되니까. 그래서 반드시 여기가 D, 여기가 B일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A가 C, B가 D를 읽으면 A, B 남았는데 이때는 둘 다 자기 책이 아니기 때문에 A, B를 읽어도 되고 여기서 B를 읽어도 상관없지. 아무튼 이런 식으로 또 세 가지가 나온다. 그럼 A가 D를 읽을 때도 똑같이 세 가지가 나올 테니까 세 가지. 우리가 찾는 방법은 9가지. 이렇게 찾아내는 문제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수용도는 이제 빈틈없이만 그려보시면 될 겁니다. 본인이 잘 생각해서 나눠서 생각해 주시고요. 자, 유형 6번. 유형 6번은 773번으로 풀겠습니다. 두 가지가 다 나와 있는 거. 773번이 별 얘기인데 여기서 말하는 게 두 가지가 나와. 두 가지가 나와서 지불하는 방법과 지불하는 금액이 다르거든요. 자, 어떤 차이를 보이는 거냐면 이런 차이를 보이고 싶은 거야. 예를 들어서 1,000원을 만들 건데 1,000원을 내야 돼. 1,000원을 만들 건데 지불하는 방법의 수를 찾을 때는요. 잘 들어봐. 방법의 수를 찾을 때는 500원짜리 두 개 내서 1,000원을 내는 것과 1,000원짜리 하나를 내서 1,000원을 내는 건 다른 방법으로 보는 거야. 방법이 다르잖아. 1,000원을 만드는 방법이 달라. 근데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하면 얘나 같이 1,000원이잖아. 이거 같은 경우로 보는 거야. 같은 경우. 그럼 뭐가 더 문제 풀 때 불편하냐? 얘가 조금 더 불편하지. 겹치니까. 겹치는 게 있어서. 자, 근데 방법은 통일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두 개를. 잘 봐. 일단 지금 문제를 보시면 10,000원짜리 3장과 5,000원짜리 2장, 1,000원짜리 6장이 있습니다. 자, 10,000원짜리가 3장 있어. 하나, 둘, 셋, 넷, 요거 3장. 그 다음에 5,000원짜리가 2장 있고, 그 다음에 1,000원짜리가 6장 있어. 이렇게 했을 때, 자,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여 지불할 수 있는 방법. 자, 돈 내는 방법이야. 같은 금액이어도 다른 방법으로 내면 다른 경우. 자, 그래서 방법의 수를 계산할 때는 간단합니다. 각 금액별로 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 10,000원짜리 3장으로 낼 수 있는 방법은 몇 가지야? 뭐 이렇게 접어 쓰는 뒤집어 쓰는 이런 거 아니고 안 내거나 한 장도 안 쓸 수 있지 10,000원으로. 나머지 금액으로 나머지 걸로 돈을 내는 경우. 그 다음에 한 장을 쓰거나 2장을 쓰거나 3장을 쓰거나 이렇게 되는 거야. 10,000원짜리 3장을 가지고 낼 수 있는 방법은 사용하는 지폐의 개수에 따라서 4가지예요. 사용할 수 있는 지폐의 개수. 똑같아요. 5,000원짜리 2장으로 낼 수 있는 방법은 안 내거나 하나 쓰거나 2개 쓰거나 낼 수 있는 개수에 따라서 3가지가 있는 거고, 안 내거나 한 장 내거나 2장 내거나. 1,000원짜리 6장으로 낼 수 있는 방법에도 0, 1, 2, 3, 4, 5, 6 이거 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6가지라는 얘기지. 됐어? 즉 요거 한 장, 요거 2장, 요거 3장 이렇게 낼 수도 있고 이런 식이 되는 얘기지. 금액이 겹칠 수도 있지. 그렇지만 방법이 다를 수도 있지.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즉 여기 얘가 한 장 쓰고 얘를 빵빵 쓰면 10,000원 낸 건데 여기서 0, 여기서 2, 여기서 0 쓰면 또 10,000원이잖아. 그렇지만 방법이 다른 거니까 0, 2, 0을 선택하는 거야. 1, 0, 0은 다른 경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여기서 내가 세 자리가 있는데 여기에 이것 중에 하나를 집어넣어. 그럼 10,000원짜리 낼 수 있는 방법이 정해지고 이것 중에 하나를 결정해서 넣고 여기다가 이것 중에 하나를 결정해서 넣게 되면은 내가 사용하는 지폐 개수가 나오겠지. 각 금액별로. 맞지? 그렇게 생각하자는 얘기야. 그래서 낼 수 있는 방법이 4 곱하기 3 곱하기 6이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1 빼야 돼. 1 왜 뺄까? 이것 때문에.
빵원은 제외하자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0, 0, 0을 선택하면 여기 0, 여기도 0, 여기도 0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잖아. 이 중에 하나 선택할 건데 0, 이 중에 하나 선택할 건데 여기서도 0, 이 중에 하나 선택할 건데 여기서도 0 이렇게 되면은 0 돈을 하나도 안 내게 되겠지. 이 경우는 제외하자라고 했으니까 그 경우 하나를 빼시면 돼요. 0, 0, 0, 0. 그래서 지불하는 방법에서는 이대로 계산하시면 되겠고 요걸 계산하시면 71인가요? 이게 이제 방법의 수가 되는 거고 거기서 말하는 A 값이 되겠지. A 값 7이다. 0부터 6까지는 7이다. 미안 7이야. 그러면 84니까 83이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됐고 자 그럼 여기서 이게 중요해. 얘들아 잘 봐. 금액인데 잘 봐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야 이거 5,000원으로 10,000원 만들 수 있어. 있지. 지금 여기 주어진 거 5,000원 2장이면 10,000원이 충분히 만들어지죠. 그다음 여기도 1,000원짜리 6장이면 5,000원도 만들 수 있지. 이렇게 금액이 겹치면 이렇게는 안 겹치면 따로따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얘네들을. 근데 이렇게 겹치는 경우에는 큰 금액을 작은 금액으로 환전해 주시면 돼요. 환전 무슨 말이냐면 10,000원짜리가 3장 있잖아. 이게 30,000원이잖아. 30,000원은 5,000원짜리 몇 장으로 바뀌어? 6장으로 바꿀 수 있지. 이렇게 환전을 하세요. 그럼 5,000원짜리 몇 장과 같은 거냐면 5,000원짜리 8장을 가지고 낼 수 있는 금액이 얘네 둘로 낼 수 있는 금액과 똑같다는 얘기지. 그렇잖아. 실제로 5,000원짜리 2장하고 10,000원짜리 3장이 있으면 40,000원이 있는 건데 이 40,000원을 5,000원 코드로 낼 수 있는 방법이 5,000원부터 40,000원까지 이렇게 되겠지. 섞어서 내도 그렇고 이렇게 바꿔서 내도 그렇잖아. 그 방법의 수가 어차피 이거랑 같다는 얘기. 이렇게 내는 거랑 방법이 똑같아서 이렇게 바꿔놓고 근데 이것도 5,000원이 될 수 있잖아. 얘도 5,000원이 될 수 있으면 다시 또 바꿔. 이 바꾸는 녀석을 또 1,000원짜리 다 환전을 시켜. 만약에 여기가 얘가 만약에 4장이야. 그럼 안 되잖아. 그럼 얘 따로 해서 똑같이 계산해. 만약에 여기가 4장이라고 칠게. 4장이라고 치면 얘는 9가지가 되겠죠? 0부터 8까지. 얘는 4면 0부터 4까지니까 5가지가 될 거야. 아까 여기 또 빵원 제외하시면 얘 때는 44가지가 되겠지. 이게 답이야. 만약에 이렇다면 근데 지금 이게 아니고 여기가 6개거든. 6개면 얘가 또 5,000원이 될 수 있으니까 얘도 환전을 또 해야 돼. 얘도 1,000원짜리 다 바꿔. 이게 40,000원이지. 40,000원이면 1,000원짜리 몇 장이 되는 거냐면 40장이 되고 있지. 그렇지? 그러면 결국에는 1,000원짜리 46장으로 낼 수 있는 금액과 똑같다는 얘기야. 그러면 낼 수 있는 방법은 0부터 46까지인데 0을 제외하면은 46가지가 되겠지. 이게 B가 되는 거죠 지금. 그래서 답은 B는 46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A가 83이고 B가 46. 그래서 거기 문제 나온 답은 A 빼기 B를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됐지? 아쉽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할 테니까 여기까지 숙제를 좀 빠르게 진행해 주세요.